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여당 후보들의 경선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내 22곳 지자체 가운데 여수는 권세도, 권오봉, 김유화, 김순빈, 주철현 등 5명이, 순천은 허석, 조충훈 등 2명이 참여했습니다. 고흥은 공형민, 송형곤, 김하경, 장세선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했으며 광양의 경우 김재무 예비후보가 단수로 신청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은 오늘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에 들어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이번 달 말쯤 본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적합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시 전화를 개설해 일부를 착신 전환한 뒤 중복 응답한 혐의로 예비후보 B씨의 측근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비후보 측은 부재중을 대비해 착신해뒀다고 해명하는 등 여론 왜곡과 관련이 없다며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 동부권 자치단체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을 돕는 수준을 뛰어넘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업과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직난,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는 현상은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또 이쪽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이런 서로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동부권에서는 가장 먼저 청춘 창구를 만든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순천 청년센터가 들어섭니다. 청년 창업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 청년 정책 원년이었던 그 2017년도에 그 청년 정책 핵심 사업으로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이 같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이 청년 고용을 연계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 지원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청년 고용 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직접적 일자리도 구축해 주시고 이러면 아마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청년 정책들이 그냥 단순하게 관에서만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청년 정책들, 일자리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맞춰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폭넓은 참여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도와 돌산 구간에도 교량 건설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신월동에서 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에 이어 경도와 돌산 구간에도 교량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돌산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연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부담할 금액도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일부 진통이 예상됩니다. 광양시가 올해 추진하는 현안 주요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2018년 정기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한 가칭 창의예술고 건립사업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도림미술관 건립사업 3건이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 투자심사에 요청한 고략동 주민센터 건립사업과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승인을 받아 모두 5건 1,166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 선거에 맞춰 정권 교체 이후 여수에 있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전국 각 지역마다 19개 센터가 들어섰는데
전남센터는 여수 덕충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개소 이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협력해 농수산식품과 관광상품 판로를 구축하고 바이오화학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됐고 전 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색안경으로 작용할까 우려한 기업들은 센터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센터의 활동은 사실상 공백기에 가까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사실은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변덕기를 거쳐왔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별 센터를 특화시키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개혁이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보나 예산이 아니라 정부의 평가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투자 대비 얼마의 성과가 났는가, 그래서 그거를 지표를 하면 안 되는 기관이죠. 그런 건 민간의 엑셀러레이터가 해야 되는 거고. 개소 3년 차를 맞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우도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가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유람선이 곧 취항하는 등 해양 레저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양쪽에 출렁다리가 놓인 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진 가우도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는 나무 데크길과 국내 최장 길이의 짚트랙,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공원과 특산빵인 황가오리빵. 전국적인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만 90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남도답사 1번지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저 바다도 잔잔하고 그냥 주변 풍광도 좋고요. 다리도 길어서 걷는 맛도 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우도에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납니다. 짚트랩 운영업체가 세일요트와 제트보트를 도입해 강진만 최초의 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세일요트 65인승 1대, 제트보트 13인승 4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5월 4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세일요트는 가우도의 여유로움을, 제트보트는 박진감 넘치는 스릴이란 차별화된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레저의 메카로 뜨고 있는 가우도, 올해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개인 및 업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올해부터 소각과 매립량에 따라 자치단체에 신규로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분리배출 생활하로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흥 남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합니다. 고흥 남계택지는 군청사와 등기소가 입주했고 공동주택 주변으로 상업시설 등이 배치돼 신시가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측은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 한 필지는 지구 내 유일한 분양주택 용지로 분양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첫 택지개발지구인 남계택지개발지구는 전남 동부권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14만 제곱미터에 수용계획 인구 2천여 명으로 조성됩니다.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취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법인 원장 D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D씨와 공모해 법인 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로 법인 이사장과 후원회사 대표를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원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이끌 공공기관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된 정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준공 후 석 달여 동안 휴게시설과 정원 설치 등 추가 공사를 거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개관으로 정원용품 유통과 기술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했습니다. 벚꽃이 여의도 일대를 수놓으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날은 좀 쌀쌀합니다. 주말 동안 꽃구경 계획하셨다면 옷차림은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나타났던 황사는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도 없고요. 동쪽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던 미세먼지도 1시간 사이에 많이 옅어졌습니다. 다만 황사는 오전까지 일부 지방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공기는 깨끗해지겠지만 봄바람이 내내 강하게 불겠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바람 부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서는 한때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4.2도, 전주는 3.1도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8도, 광주 10도, 강릉은 11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고 주 중반쯤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